그런데 갑자기 최정우 회장이 우리는 지주회사 체제로 만들겠다 해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를 위로 하나 우뚝 올리고 네. 나머지 회사들을 밑에 이제 박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포스코를 자른 거죠. 바로 그 대명사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왜 잘랐느냐? 여기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자른 데는 뭐 기업을 다각화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라는 회사는 철강 회사인데 갑자기 포스코가 2차 전지를 한다 이러면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잘 안 모일 수도 있으니까 네. 포스코하고 포스코 철강 회사는 따로 포스코 철강 회사와 2차 전지 회사는 따로 만들고 그 위에 홀딩스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장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데요. 네. 자, 이것은 명분이고 이제 속내가 뭐였느냐? 한마디로 이제 포항을 떠나자. 이 전략이 홀딩스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 제철이라는 포스코를 떠나자고 하면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수십 년간 있었던 그 포항이라는 기반을 갑자기 떠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생기면 모든 결정은 중요 결정은 홀딩스 위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의결권이 없는 몸뚱이만 포항에 두고 네. 의결권이 있는 핵심 머리는 떼서 테헤란으로 가자. 아. 그런 의미군요. 이 전략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포스코를 포항에서 서울로 옮긴 적 없어. 우리는 홀딩스를 옮겼어. 그리고 홀딩스 안에는 저 홀딩스 밑에는 철강 아니라 다른 산업도 있으니까 그것을 국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명분을 만든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포항을 지우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왜 포항과 등을 돌리려 하는 것이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고 실제로 포항 시민들이 데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관련된 기사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6번째 자막입니다. 네, 그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 홀딩스를 세우고 본사, 연구원을 다 서울 수도권에다 두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포스코 지우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포항 시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출범을 시켜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데모를 하고 있던데, 근데 저는 사실 어떠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근데 그 기업이 지역을 등지는 사례 이거 처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미국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 네. 그 버커셔 해스웨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사실 저는 미국에서 특파원을 할 때 이 워런 버핏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워런 버핏 때문에요? 예, 워런 버핏이 한국에 워낙 유명한 인사고 네. 워런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세계 판도가 바뀌니까 그 서울 본사에서 워런 버핏 인터뷰 오다가 많이 오는데 워런 버핏을 추적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 미국 동부 워싱턴이나 뉴욕에 있으면서 워런 버핏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인터뷰 주선을 하고 만나려면 어떡하면 했더만 네바라스카로 가라는 거예요. 네바라스카. 예. 아, 워싱턴 특파원 시절의 이야기신 거죠? 예. 네네. 네바라스카가 서울서 중국보다 훨씬 더 멀어요. 서울서 중국보다 멀다. 중국의 저 서쪽에 저 무슨 몽골 고원보다 더 멀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1,500km? 1,500km. 예, 1,500km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거의 끝에서 끝 미국은 아니에요? 동서가 3,000km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바라스크에 오마하라는 곳이 있어요. 오마하. 네. 워런 버핏의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 오마하의 뭐 귀신. 그런데 그 회사가 오마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회사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그 사람 만나려면 부르는군요. 오마하로 가야 돼요. 네바라스카 오마하. 네. 그리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할 때 네. 반드시 캐나다에 전세기 뛰어가는 게 아니고 오마하에서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 워싱턴에서 그 네브라스카까지 가는 또 왔다 갔다 하루 이틀이 걸리는데 주총하기 위해서 일주일이 다 뺏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워런 버핏이 오마하에 자기 회사 체육관이나 또는 우리 장충 체육관보다 더 큰 그런 커다란 경기장에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게 주주들을 모아놓고 네. 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재밌는 게 그 워런 버핏이 콜라를 줘요. 콜라를. 돈 받아요. 아, 돈도 받고 줘요? 예, 공짜로는 안 줘요. 아, 그래요? 예, 회사 돈이니까 그 코카콜라가 바로 워런 버핏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또 판촉을 해요. 아, 근데 아무도 코카콜라를 4박 5일간 먹으면서 회의를 하고 모든 정보가 오마하 네브라스카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기자, 네. 모든 정부사 애들도 전부 오마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총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네. 그 시골 네브라스카가 완전히 북새통을 이루고 경기가 엄청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보다 좋은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여기 사냐 이러니까 워런 버핏 얘기가 내가 여기서 컸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컸는데 내가 어떻게 버리느냐. 야, 이건 지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의리네요. 이건 프라이드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네브라스카라는 도시가 어떠냐면 링컨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뭐 노예 해방도 했지만 산업화에 상당히 기여한 공화당을 창당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남부에서는 좀 싫어요. 일부 흑인들이 좀 네.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링컨이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노예를 해방한 거예요. 산업화가 먼저였어요. 인권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북쪽 지방에 이제 1849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49년에 세클라멘토에서 금광이 개발되니까 그것을 이제 그 골드러시를 가기 위해서 철도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링컨 대통령이 철도를 놨는데 네. 이 철도 놓는 너무 동서 3,000km니까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하나가 철도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뉴욕에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딱 만난 곳이 네브라스카 오마하예요. 그래서 네. 바로 이 워런 버핏의 아버지가 네. 그 철도가 만나는 지역이 앞으로 산업이 클 거다가 거기 가서 정권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워런 버핏은 네. 뭐 자기 말로는 그래 자기가 저 인류 대학에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다 합격했는데 네. 자기는 그 학교 안 가고 그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을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그런 거를 보면서 뭐 그 밖에도요 미국의 많은 기업들 네. 보면 본사가 뉴욕에 있거나 워싱턴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조업을 한다? 네. 제조업은 노동력이나 기계가 공중에 날아다닐 수 없는 틀을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행기 회사 하면 시애틀과 시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전역이. 균형 발전도 되고 또 그다음에 이 제조업은 한 사람이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네. 거기에 연관 효과, 하청 부품 관계로 쭉 그게 일관 생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 하나가 잘나서 오늘날 포스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중소기업들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협력사 하청 업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정우 회장이 서울로 본사를 옮기겠다 할 네. 때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때 최정우 회장 측에서는 네. 왜 옮기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요즘 인재가 중요한데 공학 박사들 대학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 데려오려면 서울에서 근무해야만 그 사람들이 오지 지방에 가면 잘 안 오려고 한다. 아이고. 참. 그게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자기가 털을 잡고 있는 포스코의 그 포항 거기에 대한 자부심 전혀 없다라는 생각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포항을 네. 서울보다도 자녀들 교육 환경이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아이고. 포항제철이라는 회사가 혼자만 달랑 서울에 와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생태계를 떼놓고 본사로 간다면 배신감이 느껴질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포스코 홀딩스라는 꾀를 냈다. 아이고. 참. 꾀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서울의 남쪽 지역에 네. 지금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그 퇴임하기 전까지 계속 했었죠. 성남 위례였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예.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생태계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저희가 뭐냐 만약에 옮긴다 하더라도 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일본의 대표적인 일본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프라이드로 갖는 회사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딱 생각나죠. 일본 하면. 네. 토요타가 도요타시 지명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도요타가 시 이름인 건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원래 고모로시였는데 네.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도요타시로 바꿔버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도요타란 것은 토요타란 창업주 성씨였는데 네. 그분들이 고모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과의 연대 관계가 워낙 좋게 되니까 이를테면 코모로시에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네. 갔는데 코모로시의 1인당 GDP가 도쿄보다 훨씬 높아요. 아, 그렇군요. 1인당으로 보면. 도쿄는 빈민촌도 있지 않습니까? 코모로시, 그래서 도요타시 쪽에 가면 소득이 일정 수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큰 부자는 없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도요타 시민들은 도요타 병원에 가면 도요타 그룹에서 병원 치료비를 대줍니다. 야, 그 정도로 시민들과의 관계가 좋네요.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 토요타가 토탈 프로덕션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네. TPC랑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일관 생산 제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도요타 전시가 완전히 그 도요타와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 구성과 공장 이게 같이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도요타의 국회의원도 배출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도요타시에서. 네. 그러면 그 도요타시의 국회의원은 도쿄에 가서 국회 의정을 할 때 네. 도요타를 위해서 서로가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그 생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포항이라는 도시는 도시의 여러 가지 역사나 뭐 상당히 오래된 역사나 인구수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볼 때 네. 거꾸로 도요타처럼 포스코가 그 포항 저는 포스코란 이름도 안 버리는 게 난 좋지 않았을겠냐. 그냥 포항 스틸즈로 했다면 포항 제철이었잖아요, 원래 그죠? 그렇게 영어로 하면 이제 포항 네, 스틸. 스틸이죠. 예. 네. 그러면 오히려 그 뭐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재팬이라 안 그러대 그냥 니폰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니폰 스틸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일본 말로 니폰 스틸 하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 하니까 이게 무슨 단어지 포스코가? 오히려 좀 그 족보 없는 이상한 이름이 됐다. 맞아요. 국제사회에서 포항이라는 그 지역의 시너지와 제철 회사를 하나로 더 합쳤더라면 훨씬 더 좋았. 그러나 그건 지나간 일인데. 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본사를 옮기려고 그러면 시민들과의 또 사실상 포스코의 그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동안에 키워왔던 생태계 사람들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어떤 포스코의 한 간부가 포스코는 이제 국민기업이 아니야.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네, 그게 최정우 회장 체제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 역시도 이제 그 포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한몫을 좀 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자 처음에 그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들어왔을 때 주식과 채권 형태로 있었는데 네. 그것을 다 갚았다. 자 그런 식으로 논리로 따지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1965년 당시에 네. 국민들의 농업 생산을 위해 가야 될 자금 그거 안 줬으면 생존 태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그게 주식 몇 푼과 값을 바꿀 수가 있느냐. 우리 엄수사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물이 흐르면 그 물의 뿌리가 어딘지를 우리 동양의 중요한 그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났어요. 네네. 태어날 때 내가 핏덩이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경제적 가치를 따집니다. 요게 그 당시 내가 단백질이 얼마고 그랬으니까 3,000원 하고 툭 나는 부모 자식 아니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거는 인비시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승계되어 오시는 것이고 어떻게 감히 포스코를 향해서 우리는 국민 기업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대목에서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일 청구권 자금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그 식민 역사의 그 아픔을 딱 선긋게 하는 거와 같다. 저는 굉장히 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